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유니티 강의 3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김주현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유니티의 기본 영어와 이제 핵심 기능들을 배웠죠. 이제 3강에서는 실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이전에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 볼 겁니다. 간단한 피하기 게임의 핵심 기능인 이제 플레이어 이동과 장애물 스폰, 그리고 생성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키보드 입력을 감지하는 방법,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게임 요소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간단한 피하기 게임을 구현한다 했죠? 피하기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떨어지는 장애물을 피하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에서는 이제 플레이어가 좌우로 움직이며 위에서 떨어지는 장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오늘 두 가지 핵심 기능은 첫째, 플레이어의 좌우 이동 기능입니다. 키보드 입력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플레이어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둘째, 장애물 스폰 시스템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무작위 위치에서 장애물이 생성되며 떨어지도록 할 겁니다. 이 두 기능은 거의 모든 게임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앞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플레이어를 키보드를 통해서 움직이고 피해야 하는 이제 장애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게임에 필요한 리소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랑 압스터클 이미지를 구글에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PNG 파일이랑 JPG 파일이어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 이제 직접 실습해 볼 건데요. 일단은 전에 만들었던 이것들은 없애주고 과감하게 델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삭제됐는데 여기는 보이죠? 아마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고 새로운 씬을 만들어줍니다. 게임 씬이랄까요? 그 다음에 에셋에 가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스프라이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번 시간에는 만들어놨죠? 이거 이거 안 만드셨으면 네,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리소스가 많아지면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폴더링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임포트 해줄 거예요. 저는 이미 준비된 이미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이제 GPT한테 요구해서 얻은 파일이고요. 보통 픽셀 느낌으로 해줘 하면 잘 주더라고요. 그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제 이미지 파일을 넣는 거 스프라이트 들어가서 스퀘어 누른 다음에 네. 근데 그 전에 이거 이미지 파일들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여기에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여야 되고요. 2D and UI여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스프라이트로 되죠.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2D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여기 스프라이트에 넣을 수 있겠죠?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크기가 안 맞죠? 저희 해상도랑 얘랑 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크기에 맞춰 볼게요. 백그라운드 크기인데요. 이미지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여기 들어가셔서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유니티 안에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24 1536
식으로 맞춰주고요. 이 크기 잡혔는데 사실은 이미지 크기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픽셀 per 유닛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줄이면 커지고 늘리면 작아집니다. 이 값은 이제 이미지가 게임 세계에서 얼마나 큰 크기로 표현될지 결정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오브젝트 스케일을 건드려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을 건들면 알아서 조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유니티 쪽으로 개발을 쭉 하실 거면 이제 픽셀 per 유닛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이제 유니티 안에서 스케일을 만지면 픽셀 아트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게임 안에서도 되게 렌더링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150에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배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스퀘어로 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설정해 줄까요? 삐지로 이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플레이어 만들어주고요. 얘는 좀 크죠? 얘도 150에 맞추면 거의 얼추 맞네요. 는 플레이어 하고 이제 포지션을 가운데로 맞춰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어가 그 물리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충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배웠던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줘야 돼요.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하고 이번 게임에서는 얘가 중력의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움직이지 물리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 바디를 추가했으면 충돌하는 그 영역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줍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이 플레이어한테 콜라이더가 설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요. 이제 플레이어의 이동을 제어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assets 다시 가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이제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create monobehavior 스크립트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정해줍니다. 네, 생성이 됐죠? 이제 저번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랑 연동이 되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려야 됩니다. 이제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데 딱 저희 아무것도 안 만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게 딱 먼저 스크립트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스타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는데 스타트는 게임 오브젝트가 활성화될 때 한 번 실행이 되는 함수고요.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예예요. 이거를 디버그 로그를 하면 그 콘솔 창에서 이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start 하고 이제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이제 플레이어한테 스크립트를 붙여줄 건데 이것도 인스펙터 창에서 add component 해가지고 플레이어 이렇게 컨트롤러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서 밑에 콘솔 밑에 뜨죠. 보시면 이제 start는 한 번 실행되는데 업데이트는 이제 계속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풀어주면 계속 이게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호출되는 거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드디어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속도가 필요하겠죠. 스피드는 한 5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스타트에 넣을까요? 업데이트에 넣을까요? 네, 업데이트에 넣어가지고 키보드 입력 체크를 이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는 input genesis 그 다음에 horizontal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움직임을 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transform transit 해당 h만큼 이동한다. 이건 보시면 유니티 안에 있는 내장 함수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까이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설명이. 네.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에서 x, y, z인데 x 위치만큼 움직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입력을 봤는데 스피드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델타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간격으로 이를 곱함으로써 프레임 레이트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움직이면 보이시죠?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만든 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스크립트를 제가 미리 작성했는데 직접 실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 추가를 해야겠죠. 는 야구공으로 했습니다. 얘가 바다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공으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 압스터클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럴 때 오더인 레이어를 더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크죠? 그냥 뭐 피하다가 다 맞아 죽을 것 같긴 한데 보스도 아니고 그래도 좀 쬐끄맣게 만들어 봅니다. 더 줄일 거야. 250 300 이 정도로 줄이고요. 얘랑 충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리지드 바디랑 콜라이더 추가해줘야겠죠. 얘는 중력을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라비티 스케일은 안 바꾸고요. 이제 콜라이더, 박스 콜라이더 추가하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근데 이 충돌 처리하는 게 너무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여기에 맞으면 이제 플레이어가 죽겠죠. 뭐 죽든지 점수가 깎이든지 하겠죠.
네, 이제는 장애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스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체크하진 않을 거죠. 네, 그러면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프리팹은 유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를 이제 좀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 보면 장애물을 이렇게 계속 스폰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하나 만들어둔 객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복제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를 만들어서 프리팹스라고 하고, 이제 프리팹은 이제 장애물, 총알, 몬스터 등 이제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여러 번 생성하고 싶을 때 주로 만들고요. 이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쉽죠? 이제 그러면 이거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무수여 엄청 많은 장애물을 만들 건데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제 스포너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스포너를 만들 건데 이제 먼저 게임 오브젝트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하는데 일단은 유니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변수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든 압스타클을 한번 써볼까요? 네, 프라이빗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에 안 보이게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하면 안 보이게 되고 이거를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이 인스펙터 창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퍼블릭 모두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스크립트 안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초마다 움직일지를 선언해 줘야겠죠. 이제 장애물을 계속 생성할 건데 몇 초마다 할지. 그러면 이제 스포너 인터벌 이제 이제 장애물이 생성될 수 있는 x축의 범위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x range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물부터 생성을 해야겠죠. 인버크 리피팅을 해주고,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제 여기 안에 함수명, 그러니까 클래스 함수명 넣고 그 다음에 몇 초 뒤에 첫 호출까지 대기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반복 호출 간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폰하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 스폰 함수명을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시간은 이제 1초 뒤 하고, 반복 호출은 스포너 인터벌 넣으면 돼요. 이거는 처음 호출할 때 선언되는 건데, 이제 인보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호출하는 일거든요. 그런 얘기 때문에, 네, 물론 업데이트해서 하셔도 되겠죠. 네, 업데이트는 좀 너무 주기적이라 이렇게 간격을 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스폰 하는데, 이제 물체의 위치를 해야겠죠. 랜덤 렌지 하면 얘는 x 렌지.
X렌즈부터 X렌즈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벡터 스포널 스폰포스 뉴 벡터 해가지고 자동 생성으로 되는데 겁나 이상하게 됐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X는 무작위로 랜덤으로 스폰이 되겠죠. Y는 고정값으로 해줍니다. 한 6으로 해놓을까요? 그 다음에 뭐 Z는 그냥 0에 맞춰주면 됩니다. 저희는 2D 게임이기 때문에 Z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그 게임 오브젝트를 클론해주는 얘거든요.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주는 얘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위치, 스폰 위치에 두겠다. 네, 커터니언 아이덴티티는 이제 회전 값이고요. 이거는 회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스폰이 되겠죠? 두근두근. 여기에 아까 만들어둔 프리팹 연결시켜주고요. 얘는 꺼두셔도 되고, 그럼 실행시켜볼게요. 오, 밀려나갔죠. 왜 하나만 스폰데? 계속 스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걸 너무 높게 안 정해놨어. 네. 네, 이제 실행시켜보면 스폰이 되겠죠? 짜란. 와우. 둘이 물리충돌이 일어나서 얘가 얘를 이겨가지고 밀어넣네요. 근데 왜 하나만 생성될까요? 여기에 초를 설정을 안 했네요. 뭐 1초? 뭐 할까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계속 충돌이 되네요. 생각하니까 X 범위도 안 정해졌네요. 한 500 할까요? 그러면 와우, 밀려나가네. 범위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구동이 되네요. 지금 스포너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거고요. 가운데 위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클론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프리팹으로 이제 계속 생성되는 얘들은 뒤에 클론이라고 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장애물을 계속 생성을 했지만 둘의 충돌 처리를 전혀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장애물한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줄 거네요. obstacle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콜라이더를 충돌 처리하는 함수가 있어요. 트리거 엔터 2D라는 건데요. 해당 이거는 자연스럽게 호출이 돼요. 이게 콜라이더가 다른 콜라이더와 총절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확인해 볼까요?
하고 이제 여기 프리팹한테 스크립트를 붙여줘야겠죠? 프리팹에 들어가셔서 붙여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공이랑 플레이어랑 부딪혔을 때 충돌이라고 콘솔 창에서 보이는 게 정상이죠. 아직 충돌이 안 됐네요. 좀 기다려 볼까요? 오, 충돌 처리가 안 됐네요. 밀려나가기만 했네. 아, 그럴 때 이즈 트리거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즈 트리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프리팹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버라이드 해서 어플리 누르면 아까 어플리 눌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걸 다시 켜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적용 누르시면 이제 킨 상태로 스폰이 되겠죠. 아까 끈 상태로 어플리 눌러가지고 꺼진 상태로 계속 스폰이 된 거고 이즈 트리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둘의 충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충돌 함수가 호출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충돌 말고 게임 오버 뭐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공끼리 부딪혀도 충돌 처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랑 충돌 처리를 해야겠죠. 그럴 때 이제 플레이어한테 태그를 달 수 있는데요. compare 태그 어더리였는데 해당되는 태그가 플레이어다. 어이쿠. 다음에 이때 이제 디버그 게임 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한테 이제 태그를 달아야 되거든요. 플레이어 가가지고 플레이어 태그 달면 이제 공이 충돌될 때 게임 오버라고 뜨겠죠? 오, 방금 충돌되면서 게임 오버가 됐나봐요. 네, 저 따라서 하고 계시죠? 이제 게임 오버할 때 딱 끄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네. 그럴 때 유니티를 끄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퀵 하면 이제 유니티 종료 인데 이거는 빌드한 파일에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빌드한 파일이 뭐라 했죠? 최저 산출물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확인을 못하고요. 여기서는 유니티 에디터 에디터 어플리케이션 is plain ver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게임 오버 되면서 그냥 꺼지겠죠? 한번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이러면서 딱 꺼졌죠? 네, 직접 구현하면서 이번에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UI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울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점수 표현이나
이제 게임 오버 됐을 때 꺼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띄우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것 같고요. 시간 되시면 더 한번 만져보시고 코드도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GPT한테 물어보셔서 짜셔도 돼요. 솔직히 GPT면 금방 끝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GPT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